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피부가 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면 피부가 너무 얇으신데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소 선생님들이 뭐 그냥 막 던지는 말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사실 피부가 얇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환자가 먼저 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내 피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뭐 트러블도 잘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피부 볼 때마다 얇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먼저 썰을 딱 풀면 선생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피부가 너무 얇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받아치는 식으로 던지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가 얇다는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피부가 얇다 두껍다를 겉보기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피부의 두께 자체가 표피는 A4 용지 한 장 정도 두께예요. 아니면 또는 반장 정도 두께예요. 진피까지 다 해봐야 A4 용지 한 두꺼운 사람이 한 10장, 12장, 보통 얇은 사람이 진피까지 A4 용지 5장에서 7장 정도. 그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A4 용지 5장에서 7장하고 10장 정도, 12장 정도는 두께가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죠? 불투명한 종이를 가지고 7장 이렇게 쌓아놓은 종이랑 12장 쌓아놓은 종이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 피부가, 이 종이가 더 두꺼운지 얇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단면을 잘라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위에만 보고 피부가 얇다 두껍다를 말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좀 앞서가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부가 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또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피부 지식이라서 그냥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피부에 관해서 나 이 정도는 피부에 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청하면 어떤 일반적인 피부 지식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얇다의 기준이 뭘까요? 피부가 얇다는 기준? 사실 겉보기로 알 수 없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종이를 위에서 바라볼 때 정확한 두께를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깊다, 조금 덜 두껍다를 알 수 있지만 그건 피부의 어떤 투명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 피부의 두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피부가 얇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지표들 몇 개를 해줄게요. 잔주름이 많다. 잔주름이 많으면 피부가 얇다는 건 뭐예요? 주름이 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굵은 주름은 우리 근육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잔주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잠주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피부가 얇을 가능성이 우선 높아요. 근데 유분이 많은 얇은 피부는 당연히 주름이 잘 안 생겨요. 잔주름이 많다, 쉽게 해석을 하면 유분이 적은 피부이거나 또는 피부가 매우 얇거나 아니면 유분이 적으면서 피부가 얇거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주름이 많다라고 보면 거꾸로 해석해서 피부가 좀 얇다라고 해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보기로 또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엔디아그 큐 스위치라거나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레이저를 쏠 때 어느 정도 세게 올라갈 때 특정한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피가 살짝 맺혀요. 페테키아라고 해서 점상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 맺힌 현상이 생기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에 비해서 피부가 얇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표피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부터 진피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똑같은 레이저 세기로 쐈을 때 더 가까운 곳의 피부는 혈관들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부가 혈관이 안 터진 부분에 비해서 더 얇구나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겉보기로 봤을 때 움푹 패인 흉터가 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피부가 더 얇겠죠. 그 부분은 똑같은 세기로 쐈을 때 다른 데보다 피가 실제로 더 많이 맺혀요. 이거는 안 쏴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겉보기에서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겉보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이저를 쏴보면 이 부분은 피부가 약하구나, 이 부분은 피부가 얇구나를 우리가 점상출혈, 피가 맺히는 걸 보고 해석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가서 진료할 때 피부가 얇네요 뭐 막 던지는 말을 하시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 아니면 그냥 환자들한테 살짝 겁을 줘서 뭐 티켓팅을 유도한다거나 환자들이 자기 피부에 관심을 더 갖게 하거나 뭔가 그냥 걱정을 하게 만들면 환자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쉽게 그런 말을 던질 수도 있는데, 제가 피부가 얇다라는 말은 쉽게 던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환자가 먼저 제 피부가 얇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봅니다. 본인 피부가 얇은 거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맨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걸 들으면 내 피부가 얇은 거 어떻게 알지 내가? 주변에서 얇았다고 그래요. 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왜? 본인이 얇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뭐로 얇다고 그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피부를 얇은 정도를 체크하는 정도는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뭐 기계 장비로 피부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외지만 안 그런 이상은 거의 알기 어려워요. 피부가 하얗다, 투명하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은 어떤 선생님, 어떤 환자분은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하시냐면, 저 피부가 저는 되게 예민하고 얇고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피부가 두껍대요. 자기는 내 피부는 두꺼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두껍대요. 그런 분들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어두워요. 어두우면 사람들 심리가 이 사람 피부가 두꺼울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어두운 것과 피부가 두꺼운 거는 완전 별개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써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얇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레이저를 조사해 보면 상당 부분이 피가 살짝 맺혀요. 그러면 실제 얇아요. 예, 본인이 보통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겉보기로 객관적으로 이 피부가 얇다 두껍다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이제 피부가 얇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의 문제인데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자주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 피부가 얇다라고 거꾸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화장품을 발랐을 때 혈관까지 도달하는 화학 제품의 양이 많으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붉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표피에는 실제로 혈관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피부 표면에 발랐던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진피 상부에 있는 혈관에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피부가 좀 얇은 사람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면 거꾸로 말해서 이 혈관 확장을 통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피부가 얇아졌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피부를 계속 약하게 만든 거예요. 얇아지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발라서 피부가 얇아진 건지, 아니면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전후 관계가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글은 앞에랑 다르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하면 이 정도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얇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구나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걸 보고 얇아졌구나 이런 거는 거의 아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냥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상담할 때 이런 말을 막 던지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쉽네, 이 사람한테는 그냥 피부 얇고 장벽 손상됐다고 던지면 먹히겠네 라고 하면서 쉽게 말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걱정을 쉽게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환자가 먼저 술술술 다 털어놓으면 병원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선생님이 많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겠지만 전혀 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먼저 자기가 썰을 얘기함으로써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점집이나 사주 같은 데 보러 가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뭐 아버님 직업이 뭡니다.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었는데 자세히 보면 앞에서 자기가 썰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리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 사람 모일 거다 안 모일 거다 추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에 들어갈 때 뭐시죠 이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이 사람 신통한 어떤 신기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도 비슷합니다.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사실은 장기간 동안 약해지면 사실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관리로는 거의 못 돌려요. 뭐 칼슘 이온의 농도를 바꿔서 뭐 각질 형성 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말이고, 그거는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도 피부 장벽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고 진피 상부가 아마 콜라겐이 다 손상돼서 뭔가 돌이키기에는 아마 늦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관리나 화장품으로는 못 돌려요. 만약에 실제로 어떤 화장품을 발랐더니 많이 돌아왔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둬도 회복되는 피부인데, 그냥 그 어떤 시기가 맞아갖고 보습제를 바르고 해서 그냥 그 시기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피부가 얇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청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주제, 모든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만나 뵐게요. 오늘 방송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